자,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랑 NBA 있는데 해외 축구 10경기 먼저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브라이튼 대 리버풀 이거 먼저 가 보면요. 일단은 뭐 리버풀 같은 경우 챔스 8강에 진출했죠.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홈에서 패배를 좀 기록하긴 했는데 뭐 골대 3번 맞추면서 패배를 기록하긴 했으나 원정에서 2대 0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8강에 진출하면서 분위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게 흐름을 이어가게 됐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아요. 어, 고질적인 이제 이 팀의 이번 시즌 문제였던 득점이 여전히 좀 터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잘 비비는 그런 게임 양상이 많았는데, 그마저도 좀 무너지면서 실점이 최근에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연패, 리그 무려 4연패를 좀 달리고 있는 흐름인데, 어쨌든 부상자 쪽을 보면은 수비 쪽에 이제 웹스터나 뭐 은메프가 지금 불투명, 웹스터는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 지금 리버풀 코로나 터졌어요. 일단 피루미네는 좀 불투명인데 출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빼고, 이게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누군지 안 밝혔거든요. 요즘 좀 그렇잖아요. 대체로 좀 안 밝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출을 훈련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좀 유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미드필더 쪽에 티아고 알칸타라, 수비 쪽에 반다이크, 그리고 또 수비 쪽에 코나테, 얘네가 훈련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가 좀 코로나가 걸린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반다이크 빠진다면은 리버풀은 뭐 티아고 빠지는 것도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반다이크 빠져도 코나테까지 빠지잖아요. 이거는 일단 어쨌든 우리가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인업을 보고 가는 게 기본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저는 리버풀 일반승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브라이튼이 안 좋긴 한데 지금 연패를 좀 많이 당해가지고 리버풀 상대로 한번 이제 제대로 붙어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추가로 이제 만약에 반다이크가 빠진다면 분명히 수비 쪽에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요거는 좀 그래도 라인업을 확인해 보자. 8시 반이면 뜨니까 라인업을 좀 보는 게 좋아 보이고, 일단 초안으로서는 오바 쪽을 봅니다. 오바 쪽으로는 뭐 반다이크나 뭐 기타 선수들이 출전 여부를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역시나 브라이튼이 최근에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도 어 브라이튼이 사실 최근에 안 좋긴 한데 어쨌든 팀 자체는 괜찮아요.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뭐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감독도 좋은 감독이 있고, 리버풀이 또 반다이크가 빠진다면은 분명히 이제 또 중앙 쪽이나 이제 수비 쪽에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브라이튼 역시도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오바 쪽을 보는 게 일단은 나아 보여요. 두 번째 경기로 레반테 대 에스파뇰인데, 요거는 이제 에스파뇰 프렌, 그리고 오바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레반테는 사실 프렌 쪽이 더 괜찮아 보이는 게, 일단 뭐 결장자 쪽이 커요. 뭐 클레르 같은 수비 쪽도 추가로 빠지고, 무스타피는 여전히 빠져 있었고, 모랄레스가 또 빠집니다. 레반테 하면 또 모랄레스 아닙니까? 공격 쪽에서나 이제 핵심 선수로서 자리 잡는데 모랄레스가 또 빠지게 됐고, 미라몬 또 사이드백에서 출전 정지자까지 지금 누수가 좀 있는 레반테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 이제 로페즈 정도가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뭐 풀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이 배당이 낮게 받은 거는 지금 에스파뇰 어쨌든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개판입니다. 뭐 시즌 초반 중반 때는 사실 잘 비볐거든요. 특히 홈에서. 근데 원정에서 원래 못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수비적인 흐름을 보면 아예 짜임새가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에스파뇰 같은 경우 순위권이 사실 가장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순위예요. 저 순위가 12에서 한 13위 뭐 요 순위 때가, 물론 이제 상위권이라고 밑에랑 승점 차를 봐야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 순위에 있는 각 리그의 팀들이 흐름이 꺾이거나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방금 봤던 브라이튼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에서 지금 에스파뇰이 강등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생각보다 낮은 정배를 받았지 않나 싶은데, 어 레반테가 근데 사실 글쎄요. 그러니까 뭐 기타 다른 팀들은 지금 강등 버프를 좀 받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레반테는 경기력이 너무 좀 떨어져가지고 배팅하기 좀 그렇다. 아무리 에스파뇰이 좀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수비적으로 불안한다 한들 좀 프란 쪽을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역시나 좀 다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오바 쪽까지 뭐 이렇게 봅니다. 모랄레스라도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글쎄 불투명 사이즈인데 아마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 경기로 살레르니 대 사수올로. 요 경기도 살르니가 강등권이긴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길 거였으면 진작에 이겼어야 돼. 저 사무 있잖아요. 요 중에 뭐 한두 경기라도 뭐 이겼어야 되는데 이미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좀 반등의 의지가 좀 많이 떨어진다. 반면에 사수올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사수올로의 어떤 반등의 이유는 원래 이 팀 같은 경우 사실 공격적인 부분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뛰어났는데 결국 수비 때문에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좀 들쑥날쑥한 경기력과 이제 성적을 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수올로가 그러니까 최근 경기를 봤을 때 뭐 좀 공을 좀 돌리더라고요. 볼을 그 리드를 하고 있을 때 원래는 사수가 볼을 이렇게 돌리거나 이러진 않는데, 저는 그게 단순히 이제 뭐 피오렌티나전이나 좀 상대가 강해가지고 좀 시간 끌기용으로 돌리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어쨌든 사솔로가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이기고 있다가 그냥 막 대드는, 이기고 있더라도 닭공을 퍼붓는 게 아니라 이기고 있을 때 조금 지키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는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지키는 흐름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들이박다가 이기고 있을 때도 공격적으로 하다가 실점하고 이런 흐름이 많았었는데, 최근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 결국 리드하고 있을 때 좀 시간을 흘려보내고 뭐 그런 경기 운영을 통해서 실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결국에 최근에 승점 3점을 따는 빈도수가 늘어났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레르니가 요거 사솔로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봤을 때 사솔로의 조금 더 노련해진 경기 운영이 결국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뭐 수비 쪽에 마초치나 사이드백 자원에 뭐 미드필더 쪽에 시아본 빠진 것도 분명히 아쉬울 수 있겠고, 사소올로도 뭐 수비 쪽에 톨리안 그리고 주리치치나 오비앙이 여전히 빠져 있긴 하나, 지난 경기에 뭐 어쨌든 출전 정지로 빠져 있던 막실 무페즈가 이제 복귀를 했고, 뭐 특히나 앞선 공격 자원들이 너무 뛰어나요. 베라르디나 뭐 스카마카나 지금 전체적으로 뭐 교체로 들어오는 데프렐이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순 정도는 그래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도 역시 오바 봅니다. 살레른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무승부를 거둬선 안 되는 상황에서 사솔로 상대로 맞불을 놓는다면 결국에는 오바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승 오바 뭐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로는 이제 스페치아 대 살레른인데, 칼리아리죠. 죄송합니다. 스페치아 대 칼리아리인데, 요 경기는 결국 똥대똥 대결인데 어디가 좀 낫냐 뭐 그런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칼리아리는 확실히 좀 지금 정도의 흐름에서는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겨울 이적 시장 자체를 좀 괜찮게 보냈고, 그에 따라서 수비 라인에 대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칼리아리 같은 경우 뭐 로바토도 최근에 많이 쓰고 뭐 영입된 선수들도 최근에 좀 기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경험 맞은 선수들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특히나 실점에 있어서 조금 줄은 모습이고, 그러면서 뭐 공격적으로도 뭐 주앙페드로를 필두로 뭐 최근에는 뭐 파볼레티나 이런 애들도 좀 득점에 가담해 주면서 끈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페치아 같은 경우 사실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좀 있어요. 결국에 프렌을 준다면은 이게 뭐 칼리아리가 정배였으면 모르겠는데 스페치아가 정배잖아요. 프렌 쪽에 핸디캡을 준다면은 프렌 쪽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패스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어노바 갈 바에는 저는 프렌 쪽에 좀 괜찮아 보이고, 어쨌든 결장자는 이제 스페치아 같은 경우 수비 쪽에 뭐 이렇게 뭐 살라 같은 경우 빠지는 걸로 보이고, 뭐 콜레이 같은 경우 불투명인데 어쨌든 누수가 있고, 칼리아리도 누수가 있어요. 미드필더 쪽에 스투르트맨이나 수비 쪽에 발루키에비치, 또 미드필더 쪽에 난데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빠질 가능성이 높긴 한데 계속 없었어요. 장기 부상 중이고, 난데스도 뭐 한창 좀 잘 뛸 땐 잘 뛰다가 부상이 최근에 있어서 좀 생겼는데 계속해서 좀 부상 당해 있는 모습이어서 어쨌든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프렌 쪽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앞으로 조금 더 시즌이 흘러가면은 스페치아가 지금 16이잖아요.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칼리아리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최근의 흐름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오늘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죠. 호펜하임대 바이런 미넨. 자, 이제 다섯 번째 경기로 호펜하임 대 바이런 미넨인데,
일단은 뮌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좀 주춤하고 있어요. 거의 최근 후반기 들어서 잃은 승점 자체가 전반기에 잃은 승점 전부와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로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에서 잡히기도 하고 뭐 비기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상당히 좀 위기 의식이 좀 고조가 됐었죠. 뭐 잘츠부르크 챔스도 있었고 뭐 기타 여러 경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에도 다시 바이에른 뮌헨 다운 잘츠부르크전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사실 저는 바이에른 뮌헨 딱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경기력은 여전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선수들이 좀 열심히 뛰고 좀 그런 뭐 체력적인 문제 뭐 이런 거에 따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배당을 상당히 높게 받았어요. 1.45를 받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무려. 아무래도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 올 시즌 상당히 좀 순위적으로도 좋고 경기력도 안정적이고 특히나 이제 공격 쪽에서도 좋고, 이게 또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일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높게 받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에른 뮌헨이 무난하게 좀 잡아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3.0 기준 오바까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일단 뭐 결장자는 제가 보진 않았는데 한번 보면은 비카치치가 빠지고 스코프나 뭐 휴브너 같은 수비 쪽의 자원들이 지금 빠지는 걸로 보이고요. 미드필더 쪽에 루디나 아니면 또 수비 쪽에 뭐 노르트베이트 사이드 쪽, 뭐 리차즈 이런 애들이 지금 불투명에 떠 있어요. 어쨌든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호펜하임 전력은 괜찮아요. 핵심인 뭐 미드필더 쪽에 뭐 그릴리시나 아니면은 뭐 게이거, 뭐 사마세쿠 이런 애들 다 나오고, 공격 쪽에서도 크라마리치 이런 배부 이런 애들 다 건재한 상황에서 수비 쪽의 핵심인 뭐 보그트 이런 애들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보면 결장자가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있으면 좋아요. 루디 같은 경우도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고, 뭐 노르트베이트나 리차즈 수비 쪽에 당연히 다 도움이 되는 자원인데, 베스트 11을 꾸리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이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알폰소 데이비스, 사실 바이에른 뮌헨 부진에 있어서 그래도 좀 큰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부진의 이유는 뭐 수비는 바이에른 뮌헨이 원래 한 골씩 주고 경기를 보통 하는데, 화력적인 면에서 좀 안 터지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톨리소나 고레츠카 삼선 자원이나 뭐 수비 쪽에 슐레가 지금 불투명인데, 아마 지난번 잘츠부르크 때와 이제 비슷한 라인업을 좀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삼선 자원 같은 경우 또 무시알라나 키미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공격 쪽도 아마 레반도비나 뭐 나브리 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코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지난 잘츠부르크 전에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대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안 좋다 이런 모습이 들려오는 가운데 잘츠부르크를 그냥 개쳐 발랐었고, 그런 흐름에서 또다시 오늘 경기 약간 위기한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보기 좋게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당연히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이 둘이 붙으면은 항상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3.5 오바가 밥 먹듯이 나옵니다. 거의 지금 아마 6연속이가 5연속 이 두 팀 맞대결에서 리그 기준 오바가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좀 다득점을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에 뮌헨이 잡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깨질 때가 됐어요. 그리고 리버풀 분석 끝났습니다. 아이고 80파님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로 요 경기가 이제 브라이튼이라고 적혀있죠. 브랜트포드 대 벌리인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경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 양상이 제 생각에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 포수나 뭐 다실바 이런 애들이 이제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수비 쪽에 아예르나 뭐 노르가르드 얘네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고요. 벌리 같은 경우 이제 여전히 비드라 구드문드손이 못 나오고, 뭐 피테르스 뭐 이런 애들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수비 쪽의 핵심인 벤미까지도 불투명인데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어쨌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 이반 토니, 그리고 이제
에릭센 이 지난 경기에 동시로 노리치전에 선발로 출전을 했어요. 둘 다 이제 못 나오다가 지지난 경기에 교체로 뛰었었고 지난 경기에 동시에 출전하면서 또 노리치를 3대1로 잡아냈던 부분 물론 사실 그게 근데 3대1로 잡아내긴 했는데 PK 두 골이 좀 있었고 사실 수비적 브랜트포드가 좀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뒷문이 좀 많이 열리긴 했어요. 근데 노리치가 좀 찬스도 많이 놓치고 뭐 이런 식의 경기 흐름이 나와서 뭐 브랜트포드가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어, 어쨌든 분위기를 분명히 바꾼 부분은 있고요. 두 선수가 이제 복귀 후 첫 선발에서 승리를 따냈다는 부분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벌리 같은 경우에는 한창 좋았다가 경기 일정이 빡빡해지면서 지난 뭐 레스터전이나 첼시전에 아무것도 못하고 졌어요. 뭐 레스터전 같은 경우 잘 비비는 듯 했지만 뭐 바디 뭐 메디슨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서 이제 벌리가 뚜까 맞으면서 무너졌고 첼시전은 그냥 아무것도 못했죠. 결국 이제 미드필더 쪽에 숫자 싸움에서 많이 밀리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던 경기인데 오늘도 이거는 뭐 두 팀의 상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요러해요. 근데 이게 경기 양상이 어떻게 갈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순위권이 벌리도 이게 승리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승점 1점도 되게 괜찮거든요. 왜냐면 벌리가 18이긴 한데 경기 수를 다른 팀들에 비해 조금 덜 치렀어요. 그래서 1.1점 쌓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어서 브렌트포드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지금 어쨌든 강등권 살짝 위긴 한데 요 정도 타이밍에 1.1점 쌓는 것도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이걸 좀 브렌트포드가 막말로 달려들고 한다면은 오바 쪽의 가능성 충분히 있고 뭐 한데 일단 오즈들은 좀 더 두 팀의 승점 1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소극적인 운영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브렌트포드도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지난 경기 공격력이 괜찮았고 대신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벌리가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인 상황에서 득점 가능성이 좀 브렌트포드가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득점 가능성이 좀 높아서 언더 배당 메리트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막말로 근데 수비적으로 양 팀 다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갈 움직임을 취한다면 또 그에 따른 언더가 나올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뭐 전력 분석보다는 이 두 팀이 어떻게 경기를 치를까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기본적으로 저는 브렌트포드의 어쨌든 상승세의 면을 봅니다. 이반 토니가 선발 복귀하자마자 헤트트릭을 또 기록했고 에릭센이 선발 복귀 저는 좀 불안하다고 봤는데 어쨌든 경기력 면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벌리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지친 가운데 부상자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경기를 좀 베팅한다면 그래도 브렌트포드 승 쪽으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그냥 뭐 배당도 괜찮고 벌리가 최근에 어쨌든 흐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승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렌트포드가 그리고 최근에 뭐 지난 경기 이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력은 그 전에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난 경기에서 이제 미드필더 핵심과 공격적인 핵심이 복귀하면서 깼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삼프도리아 대 유벤투스 이거는 유벤투스 배당이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낮죠? 아니 이거는 유벤투스 최근 경기를 본 사람들은 유벤투스 못 찍어요. 아무리 삼프도리라도 높다고 말했던 제 생각에는 좀 생각보다 낮은 것 같거든요. 이게 1.4대 받을 경기인가? 저는 좀 불안해 보이는데 되게 어쨌든 결장자 쪽 보면은 뭐 콘티나 미드필더 쪽에 아스킬드센 사이드백 쪽에 무르나 담스고르가 여전히 빠져 있고요. 뭐 삼프도리아 정도 요 정도 뭐 무릎 빠진 거 좀 아쉬울 수 있겠고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라인업적으로는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 지금 삼프도리아고 유벤투스는 디발라랑 이제 뭐 키에사 여전히 빠져 있고 산드루, 키엘리니, 보누치, 자카리아, 메케니 그리고 베르나르데스키가 출전 정지 데실리오도 지금 약간 불투명 요런 사이즈여서 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수비 쪽에는 뭐 루간이나 뭐 더리우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다닐로 이런 애들이 쓸 수 있겠고 미드필더는 아무래도 그래도 로카텔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는 분명히 잡아줄 수 있는 상황에서 블라우비치 그러니까 틀 자체는 지금 괜찮긴 해요. 분명히 이제
경험 많은 수비 쪽 자원들이 빠진 부분과 미드필드 뎁스가 많이 엷터지고 이제 공격 쪽에 휘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는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삼프도리아 프렘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벤투스 일반 승 예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유벤투스가 최근에 지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안 지고 있긴 한데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높을 뿐더러 이기는 경기에서도 되게 불안해요. 그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사실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 똥배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유벤투스가 최근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잘 지지 않고 승점을 계속 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그 경기 안에 대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뭐 이긴다 하더라도 되게 간신히 이기는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어쨌든 원정 경기고 추가로 더 많은 선수들이 빠지고 뭐 이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는 배당적인 메리트를 좀 생각해서 삼프도리아 프렌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고, 역시나 언더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무승부도 좀 보이기도 하고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봅니다. 고배당 잡으시는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2점대니까 어쨌든 프렌이 짭짤하거든요. 괜찮지 않을까 싶고, 여덟 번째 이제 맨유 대 토트넘인데 이건 토트넘 가야죠 여러분들. 정상적인 분석이라면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두 팀 다 이제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토트넘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잠그는 팀, 아무래도 이제 좀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분명히 공격에 있어서 고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좀 라인을 좀 끌어올리거나 좀 어느 정도 맞불에 있어서는 토트넘에 분명한 강점이 있다. 손흥민, 케인이 버텨주면서 이제 사이드 쪽에서 손흥민이 들어가거나 침투를 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너무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무서운 선수고, 케인이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버텨주거나 찔러주거나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다 해주는 상황에서, 맨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맨시티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름이 이미 많이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어쨌든 잘 지지하는 경기, 뭐 경기력도 뭐 좀 들쑥날쑥한 부분은 있었지만 결국에 승리하는 경기의 빈도수가 많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분명히 분위기가 안 좋고 경기력 면에서도 질만한 경기가 있었는데 그걸 꾸역꾸역 이기거나 비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내부적으로 고름이 차고 그런 부분 맨시티전에 터질 거라고 봤는데, 그때 이제 빵 터졌었잖아요. 대회 코로나인가요? 이거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코로나요? 뭐 맞는 거죠 이거? 일단 제가 분석 끝나고 체크해 볼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맨시티전에 빵 터졌었고 지금 선수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거 결장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뭐 불투명자가 좀 많아요. 루크쇼나 이제 바란, 호날두, 카바니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 토트넘 여전히 칸강가나 이제 올리버 스키 그리고 세세뇽이 진앙형이 좀 불투명에 떠 있긴 했는데 뭐 레길론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맨유도 지금 핵심 선수들이 지금 불투명에 많이 떠 있고, 바란도 이거 코로나 벗겨가지고 어떨지 모르겠고, 호날두 요즘 좀 약간 태움 느낌이고, 사실 카바니도 나이가 많은데 너무 오래 못 뛰었다 최근에. 덧선이에요. 덧선이면 일단 좀 걸을게요. 일단 뭐 사실 나오든 말든 어차피 프렌이랑 역배 쪽을 봅니다. 상관없이. 덧선이 근데 그런 찌라시는 좀 잘 맞히긴 하는데, 이적 찌라시는 더럽게 못 맞춰도 사생활이나 이런 찌라시는 좀 잘 맞추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토트넘 프렌 쪽으로 편하게 좀 접근할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맨유는 제가 볼 때는 챔스권 이 상태로 절대 못 가요. 기본적으로 감독 교체를 하든가 지금 선수단 전체적으로 교통 정리가 일단 필요해 보이고 당분간 맨유 안 찍는 게 맞다. 이거는 역배 쪽도 저는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케인, 손흥민 믿을 수 있는 자원들이 있고, 단합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토트넘이 조금 더 잘 돼 있을 수가 있다. 역배 쪽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저는 역배 봅니다. 뭐 무승부가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프렌이 안전한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맨유 분위기상으로는 못 찍을 바에는 역배 찍는 게 맞아요. 못 찍을 바에요. 뭐 맨유가 홈이고 해서 아마 정배를 받은 거겠죠.
어쨌든 이제 근데 뭐 토트넘 원정인데 정배받을 경기는 아니에요. 맨유 정배가 맞긴 맞는데 저도 2점 초반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메는 글라트바흐 대 이제 헤르타 베를린인데 요거는 진짜 똥대 대결이거든요. 최근에 흐름만 봤을 때는. 어쨌든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 벤세바인이 수비 쪽에 출전 정지가 있고 요나스 호프만과 지금 슈팅들까지 불투명에 떠 있어요. 이래서 이게 사실 건들기 좀 괜찮은 경기긴 해요. 글라드바흐 승 쪽이나 오바 쪽이 건들 괜찮은데 뭐 호프만이랑 슈팅들이 지금 어쨌든 빠질 가능 호프만은 빠지고 슈팅들까지 불투명에 떠 있는 부분에 좀 별로인 부분이 있다. 헤르타 베를린 이제 케빈 프리츠 보아탱이 빠지게 됐고 야르스테인 뭐 이렇게 결장해서 거의 뭐 플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버퍼가 걸렸나요? 요즘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가 보네. 어쨌든 이 경기는 사실 오바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밑에 특이사항 보시면은 둘 다 그냥 미쳐 날뛰고 있어요. 가뜩이나 수비도 안 좋은데 지금 벤세바이니까지 수비 쪽에 빠지게 됐고 헤르타 베를린도 지금 경기력이 엉망입니다. 공격 쪽에서는 좀 괜찮은 장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수비 집중력이 개판이에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오바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고 이 두 팀 중에 누가 더 낫냐고 했을 때는 근데 이게 호프만이랑 슈팅들이 지금 불투명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뭐 터질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 보이겠는데 굳이 승패로 좀 접근한다 했을 때는 저는 글라트바흐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글라트바흐가 뭐 지금 방송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 있으면 채팅 쳐주시면은 뭐 목소리 끊기고 그러나요? 채팅 한번 쳐주시면은 최근 들어 더 심해지는 것 같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찮죠 여러분들? 뭐 튕기진 않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채팅 감사합니다. 어쨌든 요런 쪽으로 봅니다. 근데 배당적인 메리트는 막 엄청 막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요런 느낌으로다가 봐요. 진짜 똥대결인 것 같은데 저 경기는 어쨌든 마지막 경기로 이제 AC 밀란 대 엠폴리입니다. 기본적으로 AC 밀란 같은 경우 테오 에르난데스가 이제 출전 정지로 빠지기 때문에 분명히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이게 공격 쪽에서 어쨌든 테오와 니앙의 이제 콤비네이션이 왼쪽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엠폴리를 상대로 어쨌든 승리를 따내려면 결국에 이제 밀란에게 필요한 건 골이잖아요. 근데 이 공격 쪽 이게 수비 쪽 자원인데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자원입니다. 뭐 얘가 빠지는 게 분명히 아쉽고 아마 플로렌즈가 나올 걸로 보이고 추가로 이제 바카요코나 키에르 뭐 사실 없어도 되는 뭐 이런 자원들이 지금 빠지게 됐는데 엠폴리 같은 경우 미드필더 쪽에 하스나 수비 쪽에 마르치차 이런 애들이 지금 아쉽게 중요 자원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AC 밀란이 사실 지난 나폴리전에 저는 좀 어려울 걸로 봤는데 레미년 그때 제가 리버풀 중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중계합니다. 입중계 약속은 지킵니다. 어쨌든 간에 AC 밀란이 지난 나폴리전에 어려울 걸로 봤는데 꽤나 괜찮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이제 승리를 따냈어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루가 꾸역꾸역 본인의 역할을 지루가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항상 해줬었고 첼시 시절이나 뭐 해가지고 잘했던 것 같은데 땜빵 역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은 질라탄이 또 복귀를 했다. 아마 나이를 감안했을 때 복귀 첫 경기부터 선발은 좀 힘들고 벤치에서 좀 대기를 일단은 할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밀란이 지금 사실 뭐 리그고 다 떨어졌어요. 아니 리그래 뭐 유럽 대항전이고 다 떨어져가지고 리그 올인인 상황에서 지금 뭐 인터밀란이나 뭐 이런 팀들이 최근에 주춤하는 흐름에서 확실하게 인경기를 잡는다면 또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는데 이건 솔직히 잡아야죠. 이건 진짜 잡아야 돼요 밀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력적으로 보나 밀란이 최근에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고 뭐 전력적으로도 지금 부상자가 테오 하나 정도 빠진 거 말고는 뭐 거의 풀 라인업에다가 최근에 어쨌든 니앙이나 아니면은 뭐 메시아스 교체로 나오거나 뭐 종종 선발로 뛰는 요런 애들의 폼이 괜찮았어요. 살레메이커스 요런 애들의 활약이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전체적인 공격진의 폼도 괜찮고 질라탄까지 복귀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걸 못 이긴다 이 타이밍에 1위 격차도 더 벌릴 수 있고 그런 타이밍에 못 이긴다 이거는
거의 뭐 니가 해라 우승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이런 시즌이 종종 있긴 한데 글쎄요 밀란의 최근 어쨌든 흐름을 봤을 때는 요거는 반대로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뭐 마피아 리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쫄릴 순 있겠으나 그냥 찍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해주고 10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